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대구에 계신 분들은 대구 아파트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갈까 이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대구 부동산을 위주로 다루는 만큼 나름 분석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한 동네만을 위주로만 바라보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좀 길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내 아파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내 동네로 좀 넓히고, 내 동네를 대구 전체로 한번 넓혀보고, 또 이 대구 전체를 다른 광역시라든지 혹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죠, 서울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좋은 입지부터 움직여 나가는 것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알고 있다 보니까, 먼저는 대구에서 수성구가 어떻게 움직여 나갈까를 예상을 좀 해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요한 아파트로 잡는 것이 지금 현재 대장이라고 하는 힐스테이트 버머나 수성 버머 W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지금 실거래가로는 15억 가까이 찍었거나 혹은 15억을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어떻게 움직여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인접해 있는 광역시이죠. 부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의 대장 아파트들도 나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쪽의 대장 아파트들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봐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겠죠. 자, 그래서 부산을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부산도 키워드가 참 쉽습니다. 우리 대구도 포인트를 광역교통과 2호선이 만나는 지점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산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바로 오션뷰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2호선 라인과 오션뷰가 만나는 지점들이 가장 핵심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하는 곳은 이제 마린시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아파트들을 잡아보면 좋을 건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대장 아파트가 조금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마린시티 자리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한 동짜리로 딱 올라온 상황입니다. 규모감이나 이런 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다 부지가 메꿔지다 보니까 이제 좀 기대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대우 마리나가 재건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기대 심리들은 이미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은 확장성이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건데, 지금 그래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3위 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린시티 다음 입지로, 해운대 다음 입지로 우리가 이 남천역 일대, 남천동을 보통 언급을 하게 되고요. 3위 비치의 상징성은 매우 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84 타입이 똑같은 84 타입으로 넘어가는데 대략 한 7, 8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합계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더라도 한 17억대, 18억대 정도 수준일 건데, 실제로 지금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8,500 정도 수준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다른 타입 같은 경우는 12억 5천 정도까지도 이미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합계 금액은 거의 20억에 육박하였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여기 20억이라고 하는 수치가 거의 원가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광역시에도 20억을 이런 아파트들부터 좀 찍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을 점점 찍어 나가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점차 영향을 받아서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프리미엄이 있고, 요거는 이미 너무나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지표로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부산에는 우리 대구보다는 좀 더 다핵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구라면 수성구냐 비수성구냐 이 정도로 이제 나누는 거라고 했을 때, 그럼 해운대냐 비해운대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좋은 입지라고 하는 곳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동래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서면 이런 쪽도 충분히 괜찮은 곳이고, 우리 비송구보다는 높은 값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카되었고, 여기에 있는 주요 아파트들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한민국의 대장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울권에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당장 대장급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고요. 재건축은 지금 당장 흐름을 이어받기가 좀 쉽지는 않다, 그쵸? 뭐가 좀 이슈가 되고 있냐면 레미안 원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반포동의 또 대장급 아파트이고, 입주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쵸? 얼마 전에 직접 한번 가봤는데 역시 신축 대장 아파트는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었고요. 84 타입 기준으로 60억을 찍으면서 신고가 떴다, 그래서 엄청 이슈가 되었는데 당장은 한 50억 정도 수준에서 좀 거래가 매물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장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또 잘 받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거래가 잘 되는 것도 사실 이런 압구정이나 아니면 이제 청담 이런 데도 뭐 르엘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가격이 나쁘지 않은 뭐 재건축, 재개발, 분양 아파트 이런 걸 노리려고 해도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뭐 40억, 50억 이런 현금들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적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입주한 아파트들 중심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갭 투자를 많이 하죠. 지방에서 뭐 대구나 부산 같은 곳에서 내 집을 팔고 그 돈 합쳐 이런 서울 아파트들을 지금 현재 많이 사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잘 움직여줘야지 그 다음에 신축들이 또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강남권이라든지 서초권의 신축 아파트들을 한번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대치 푸르지오 서밋이라든지 아니면 강남역 바로 주변에 있는 서초 그랑자이 그리고 뭐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 이런 것들이 다 2020년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고 한 33억, 35억 이 정도 선에서 나오고 있을 때 개포동에도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라든지 DH 퍼스티 아이파크 이런 것들도 가보니까 또 역시 괜찮은 곳들이고 고급 아파트들이거든요, 분명하게. 그래서 역시 33억 이상을 좀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축 아파트들의 값이 어느 정도 좀 일정화되어 있고 비슷한 값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이제 정말 확실한 대장급들이 조금씩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정말 1등이라고 하는 것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2020년부터 24년도 9월까지의 거래량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23년도 1월달 그리고 24년도 1월달 요 시점쯤부터 계속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준다겠죠. 그러면 요때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되는 게 이제 정책 대출이 풀리게 되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아니면 신생아 특례들의 영향을 받아 매매 거래량이 많이 상승하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가격 역시 상승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피크를 찍고 이후에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역시 대출금리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은 대출 자체를 조이면서 실소유자들이 사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 대구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대구에도 23년도 1월부터 쭉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24년 1월 이후에도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7월달에 피크를 찍고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 1월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24년도 1월 달에도 쭉 올라갔었다가 7월에 피크를 찍고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이나 이런 요소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개별 요소들이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적용되고 있는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금리라는 요소가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금리가 단순히 내려가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양을 규제했을 때는 매매 거래량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총량에 있어서는 좀 연말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규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뉴스 기사에서도 확인해 봤다시피 내년에 다시 한번 올해 수준으로 대출을 풀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조금 대기 수요가 되어서 25년도 1월부터는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빵 뜰 수 있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당장 가장 포인트가 되고 있는 부분, 아마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환율 차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뭐 킹달러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내수 경기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 업체한테는 당장은 좋겠지만은 점차 이제 내수 심리가 좀 안 좋아지게 되면, 안 그래도 이 금리 카드라는 것을 계속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는데, 직전에 이제 베이비 스텝을 하게 되면서 0.5%인 빅스텝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 한은 총재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 하락이라고 하는 요소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기에 된다면 부동산 심리도 더 살아날 가능성은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시장부터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입지를 계속 주시해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특히 매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좋은 곳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 요령이라고 하면은 뭐 당장 이걸 살까 말까의 측면보다는 신축급들 위주로 내가 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서울권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들은 무엇이 있고 지금 당장 매매가, 전세가, 갭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정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행동을 해 나간다면 내가 살 수 있는 최대치, 최선의 물건들 이런 거를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언제 사면 좋을까요? 이런 걸 하기 전에 먼저 잡아야 되는 것은 내가 잡을 딱 한 개의 물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내일 잡진 않더라도 내 기준이 잡혀져 있어야지 바로바로 행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시고요. 모르겠으면 이제 제 부동산을 꾸준하게 보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중요한 내용을 꾸준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학원의 유튜브도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래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